보빈 씨. 네. 보빈 씨는 코로나19 이후로 뭐 많이 달라지거나 힘든 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라디오 뉴스를 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뉴스를 하고요. 발음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좀 여기 막혀 있는 느낌이 좀 들죠. 승훈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 일하면서 뭐 중간이나 일 끝난 후에 이 스태프들과 밥을 못 먹어요. 저희도 회식 한 번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왜 밥 먹으면서 좀 방송에 대한 얘기를 좀 의견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이 줄어든 거. 네. 그런 게 좀 많이 아쉽죠. 맞습니다. 네. 방송계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방송가뿐만이 아니죠. 네. 많은 분야에 있어서 코로나19의 이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드신 분들이 아마도 소상공인 분들이 아니실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방역 지침 지키는 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네. 뭐 매출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업이 어려운 경우까지 생기고요. 지금 가장 힘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주제, 체험 코로나19 삶의 현장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바뀐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 들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볼까요? 보시죠. 안녕하세요. 택배를 먹고 산 남자 택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 택배 물건 탑차에 실는 거 한번 영상 찍어볼까 해요. 별 영상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짐 실른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어볼게요. Don't stop. 안녕하세요. 택배를 먹고 산 남자 택민입니다. 영상 업로드 하는 날짜가 택배 없는 날, 택배 쉬는 날로 바로 쉬는 날인데 다들 좋은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긴 했지만 낮에는 아직도 덥네요. 이런 선풍기만으로는 날아갈 더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8월이고 추석이 지나면은 좀 많이 시원해지니까 좀만 더 버텨보는 걸로 파이팅 합시다. 근데 좀 뒷북이긴 하지만 여름에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시원하게 보내는지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직까진 낮은 더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런 생수통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물이 나오게 합니다. 분수기처럼 이렇게 온몸을 적셔 줍니다. 이걸 정수기 물 차가운 걸 하면은 훨씬 더 시원한데 심장마비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뒤쪽, 팔 쪽 전체를 잘 뿌려줍니다. 그리고 선풍기 앞에서 이렇게 몸을 녹여주면은 숨이 절로 나올 정도로 시원하죠. 실룩실룩. 정말 이번 여름 너무 많이 더웠는데 제가 점점 더워지는 건지 나이를 먹어서 더 더위를 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년 더 힘든 것 같은데 모두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뭐 이제 여름 반 넘게 지났으니까 모두들 몸 보양, 물 섭취 잘 하시면서 건강하게 이번 여름 나고, 겨울은 또 이제 택배의 계절이잖아요. 저는 겨울이 좋더라고. 겨울에는 배달한다고 좀 뛰어다니면은 안 춥거든요. 뭐 다들 그러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여름 잘 보내봅시다. 그럼 여기까지 택배를 먹고 산 남자 택맨이었고요. 택배 없는 날
택배 쉬는 날, 이번 연휴, 귀중한 연휴, 모두들 즐거운 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길 바라면서 그럼 또 봐요. 네, 오늘 첫 번째 영상의 주인공은요, 시민 제작자 이청아님이신데요. 네. 근데 택배 일 하시면서 영상 촬영에 편집까지 직접 다 만드시고. 예, 직접 다 네. 하신 거예요. 아마도 시간을 분초 단위로 끊어서 쓰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니, 요즘 제일 바쁜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말이죠. 얼른 모셔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청아님이 바쁘셔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이 나오셨나봐요. 제가 아니, 직접 택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네. 하시는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아니, 굉장히. 아니, 저는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네. 일단 헤어스타일이 단발머리예요. 그래서 뭔가 제가 알고 있던 그 이미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요. 학생 느낌이 살짝 맞아. 나는데 학생 같아요, 말이죠. 학생. 실례지만 나이를 좀 여쭤봐도 제가 될까요? 올해로 35. 그러면은 택배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죠? 아니요, 저 26대부터 해서 지금 올해로 이제 10년 차 들어가요. 네. 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10년 차 택배 기사로 일하고 있는 택배 기사이자 지금 영상 제작도 같이 하고 있는 택배 기사 이청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상까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요즘 또 택배 기사님들 엄청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영상 제작 편집까지 하신다니까. 네. 네. 좀 많이 바빠요.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에. 근데 또 머리 헤어스타일도 또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게 영상을 하려고 하니까 뭐 좀 나만의 좀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길러보는 중이에요, 지금. 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요? 잘 어울리세요. 네. 근데 진짜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이제 직접 가기보다 시키는 경우가 이제 배달시키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까 택배 물량이 막 많이 늘어났다 들었는데 네. 어떤가요? 정말 이게 확실히 좀 차이가 나나요? 네, 뭐 한창 이제 코로나 딱 시작하고 그 시민분들이 많이 안 나오실 때는 정말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한 50% 이상 좀 이렇게 늘어났던 게 체감이 됐었는데 네.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이제 적응을 하셨는지 밖에 나가시고 하시니까 조금 줄었는데 정말 초반에는 정말 많이 늘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는 일도 많아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신입 택배 기사님들 많이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신참들. 네. 근데 10년 차로서 이렇게 신참들 보면 어떻습니까? 왜냐면 저도 이제 산에 가잖아요. 저도 10년 차잖아요. 이제 막 산에 들어오신 뭐 2, 3년 차 분들 딱 보면은 많이 제가 알려드리거든요. 산 생활에 대해서. 네네네. 어떻습니까? 뭐 저도 신입분들 오시면은 많이 도와드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영상 제작도 많이 하는 거고. 근데 좀 너무 고수익만 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금방 들어왔다 금방 나가시고 이런 거 보면서 좀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그래도 좀 절박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잘 버티는 모습 보면은 저도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고수익이 난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들 오시다가 네네. 막상 일해 보니까 힘들면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택배 차량도 구입을 해야 되고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닌데 이렇게 대출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좀 힘들다고 나가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깝죠. 근데 예전에 이 택배가 분류 작업하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제 더 너무 일이 과중하다 기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 좀 나아졌나요? 어떻게 됐나요? 네, 뭐 조금 그 대중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인식이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조금 택배사에서도 많이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택배비 인상했던 이유도 분류도우미라는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이 해서 저희 택배기사가 조금 근무 환경이 개선되기 위해서 그 택배비를 올렸던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아침에 하차 작업할 때 분류도우미 분들이 투입이 되셔가지고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 예전에는 이제 분류도 택배 기사님들이 직접 하셨는데 하셨는데. 지금 이제 분류 도우미가 새로 생긴 거예요. 네네. 아, 그래서 네. 좀 분업이 좀 가능해진 거군요. 네네. 아, 다행이네요. 네. 그럼 하루에 보통 한 물량을 어느 정도나 소화하세요? 궁금해요. 아, 이게 정말 이것도 택배 기사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저는 배달을 그렇게 많이 하는 기사는 아니에요. 근데 뭐 하루에 평균 한 250개 정도 250개.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택배 회사에선 택배 회사마다 정말 많이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250개 정도면은 하루 평균 그게 시간으로 하면은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는 거죠? 시간당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배달을 합니다. 한 시간에? 네. 오. 1분에 하나 정도 배달하는 꼴이죠. 1분에 하나. 아, 네. 1분에 하나. 이게 가능한 게 한 집에서 택배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아. 그 집에 몇 개 이렇게 배달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씩 단축되는 편이죠. 네. 그럼 정말 많이 배달하시는 분은 한 몇 개 정도까지 4, 하세요? 500개 배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그런 분들이 이제 식사 시간 제때 이제 못 챙기고. 그렇죠. 좀 많이 그죠? 좀 시간을 많이 쫓기시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게 몇 시 정도 되죠?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이게 네. 저희가 업무하는 게 끝나면 바로 집에 가는 건데 평균적으로 한 7시, 8시 정도면 집에 갑니다. 저희. 그럼 지금 결혼하셨나요? 네. 아. 결혼했고 애가 둘 있습니다. 그럼 퇴근이 아니네요. 육출이죠, 육출. 그죠, 이제. 집에 가서 또 새로운 일을 또 해야 되죠. 만약에, 육아와, 네, 일과, 네, 이둘 중에서 하신다면, 제가 주말에 한번 애 둘을 데리고 집에 있어 봤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일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몸에 익어가지고 하면서 잠깐 내가 짬내서 조금씩 쉬고 뭐 다 할 수 있는 이것만 하면 끝난다는 이런 게 있는데 육아는 끝이 없어요. 이게 맞아요. 네, 끝이 없어요. 끝이 애들이 없어요. 잠을 자야 끝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산에 갈 때, 예, 산에 갈 때. 안 내려오신다고. 네, 한편으로는 좀, 좋아가시는 약간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택배 일을 하시다 보면은 또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분명히 좀 안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워낙 많은 그 물류들을 다루다 보면 분실 사고도 일어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특히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죠. 그런 실수들을 좀 할 것 같은데 그거 어떻습니까? 저도 일 처음 시작했을 때 물건 정말 많이 잃어버렸거든요. 네, 이게 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곳이 맞는지 저곳이 맞는지 배달하고 나서도 집에 가면 기억도 안 나요. 이게 내가 여기다 배달했는지 저기다 배달했는지.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고객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을 했는데 분실이 된 경우에는 택배 기사가 100% 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뭐 사진을 찍고 문자를 보내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가만히 된다고는 하지만은 네. 그걸 해서 가만 받은 사례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냥 택배 기사가 묻은 게 일반적이에요. 저도 이제 10년이 되긴 했지만은 뭐 한 두세 달에 한두 개 정도는 꼭 분실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현재도 이제 익숙해지셨는데도 네.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는 분실이 네, 돼요. 한 달에 한 건 정도. 근데 또 요즘에는 그 단지 내에서 또 택배차들 그 통행을 못하게 네. 하는 곳들이 많이 맞아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라고는 하는데 이게 또 탑차다 보니까 네, 못 들어가요. 또 지하 주차장에 또 못 들어가요. 네. 그런 데서도 좀 많은 고충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그 입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뭐 그분들도 이제
차 없는 지상을 생각하시고 입주를 하셨을 테니까. 그런데 너무 일방적으로 택배기사한테 모든 걸 전가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뭐 저상탑,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그 근무할 때 쓰는 차량이 하이탑이라고 해서 지하에는 못 들어가는 차량인데, 저상탑으로 바꾸게 되면은 기사들이 이제 그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 차량을 개조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뭐 회사에서 지원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걸 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차량 공간도 줄어드니까 배송 실을 수 있는 양도 적어지고 수입도 줄어들 건데, 그걸 무조건 그냥 기사한테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밀어붙이시는 게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한쪽으로 너무 몰아가는 것보다는 또 상호 협력하에 그런 어떤 그 대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모두를 위한 그런 방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요즘에는 워낙 배달 물량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 기사님들한테 이렇게 힘내시라고 뭐 쪽지를 붙여놓는다든가 더우실 때 이거 마시세요 하면서 음료수를 이렇게 문 앞에 놔둔다던가 네네. 그런 분들도 많아지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좀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세요? 저도 뭐 그런 거 많이 주시거든요. 뭐 먹을 거다, 뭐 음료수나 이런 거 많이 주시고, 뭐 항상 뭐 요즘에는 또 휴대폰 이모티콘으로도 뭐 이런 커피 이런 거 주시고 하시거든요. 네네. 너무 감사한데 뭐 저도 물론 그런 거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냥 말 한마디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네, 배송했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그런 정말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소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두가 또 힘든 시기이기 네. 때문에 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하시다 보면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이 되잖아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나쁜 사람들도. 나쁜 놈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좀 없으셨어요? 물론 있죠. 저도 뭐 배송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몇 시에 나가야 되니까 몇 시까지 와라 하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자기가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그쪽으로 와달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무슨 개인 비서도 아니고.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배송할 물량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거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그런 시간이나 장소까지 맞춰드리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로 막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 상대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네. 그 10년차 택배 기사시니까 앞으로 좀 들어오는 그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버티면서 일이 좀 손에 익으면은 저처럼 이렇게 다른 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도 생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쓰는 일이다 보니까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뭐 밥도 시간이 안 돼서 못 드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은 웬만하면 챙겨 드시고 뭐 여름날에는 수분 꼭 잘 챙겨 드시고요. 뭐 따로 운동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술, 담배는 조금 줄이시면서 그렇게 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네. 이청아님에게 택배란 무엇일까요? 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진짜 일하러 가기 싫다. 진짜 그냥 더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가득 차다가도 이제 옆에서 이제 곤히 자고 있는 애새끼들이랑 저희 와이프 보면서 택배라는 거 덕분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편안하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애증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공감이 많이 가요. 네. 저도 어느 날 비가 엄청 쏟아지고 번개가 치는 새벽에 산에 가기 위해서 딱 일어난 거예요. 근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네. 비가 세차게 내리고 막 번개 번쩍번쩍하고 그러는데 새벽이잖아요. 새벽 4시 정도. 너무 가기 싫은 거야.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면 있다가 옆을 딱 봤는데 아내와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게 둘이 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니까 또
힘이 팍 또 나는 거지. 아, 나가야지, 또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이제 탁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네. 아, 그 공감이 갑니다. 아, 네. 네. 모든 아버님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 학생처럼 보이셨는데 역시 오. 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아, 아, 참. 정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진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듣고, 네네. 예, 제 스스로도 아,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막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 see you, you see me. I'm as happy as a girl can be. Oh, as a girl can be. Oh. 네, 첫 번째 주인공으로 우리 택배 기사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마치 저희가 그 현장에 다녀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네. 좀 나르고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은 택배를 아무 생각 없이 좀 당연하게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기사님의 얘기들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에 가볼 곳은 자영업 현장인데요.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의 이야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코로나19 체험 삶의 현장 두 번째 영상 함께 보시죠. 코로나로 인한 거리 두기가 무려 4단계로 격상되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코로나 시국도 끝이 보이는 건가 아주 잠깐 허튼 희망을 품었었다. 허허. 사 4단계 격상이 확정되고 우리는 일주일간 쉬는 시간을 가졌다. 오픈 이래로 가장 긴 휴가였다. 쉬고 돌아온 날은 준비할 게 정말 많다. 쓸판 한가득 적어둔 할 일을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해 하나씩 지워간다. 마주치는 주변 가게 사장님들 모두 쉬는 게 나았다, 잘 쉬고 돌아왔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잘 쉬고 오긴 했는데 앞으로가 정말 걱정이었다. 일주일 쉰 만큼 화장실도 대청소로 정비한다. 이전에 운영하던 가게도 건물 공용 화장실을 사용했는데 진짜 청소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시설 자체가 너무 노후되어 나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개선을 할 수가 없었다. 특히 여성 고객들의 불편함이 컸고 종종 화장실이 고객들 간 싸움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지금도 전용은 아니지만 시설이 잘 되어 있어 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생맥주 호수도 교체하고 날이 더워져 가스 압력도 조절했다. 주방도 쉬지 않고 일한다. 재료를 1부터 모두 다 준비해야 한다. 테이블 기본 세팅이 4인 기준이었는데 2인으로 다 변경했다. 그래, 우린 원래 2인 손님이 많으니까 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본다. (4시 50분) 5시가 되기도 전에 첫 손님이 오셨다. 생각보다 좋은 출발이었다. 일곱 시 반이 넘어 겨우 만석이 되었다. 그리고 8시쯤 온 누군가는 코로나에도 장사 잘 되네 하고 돌아갔다. 나도 이 시국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기 위해 테이블을 축소 운영 중에 있고 시간 제한으로 테이블 회전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제는 인원수 제한까지 더해져 테이블 단가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음식점 장사에는 월세를 비롯해 포수기, 정수기 등의 각종 관리비까지 시간을 줄여도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가는 비용들이 있고 인건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각종 공과금은 줄어든 매출과 비례하여 감소하지 않는다. 근처 술집 사장님이 그랬다. 우리 가게는 마탱이가 갔어 라고. 아무래도 우리 가게도 마탱이가 간 것 같다.
평일이라 그런지 9시쯤 되니 손님들이 대부분 나가셨다. 만취한 한 팀과 9시가 거의 다 되어 들어온 한 팀. 이렇게 두 팀이 남았다. (10시) 손님이 모두 나갔다. 아침에 휴대폰을 열어보니 강원도 어디에서는 단체로 풀파티를 했다는 기사가 보였다. 불법으로 영업하던 유흥업소 적발 기사도 있었다. 10시 넘어 퇴근길에는 종종 불 꺼진 지하 어딘가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발견한다. 매출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쉬고 온 첫날이니까 내일은 조금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본다. 요거 2개 버릴까? 네, 두 번째 영상은 김민정님께서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 이렇게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이 더 확 느껴지고 네. 얼마나 좀 힘든 상황이실지 그게 더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이곳이 그 영상 속에서 본 장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니까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좋아요. 인테리어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 아까 메뉴판을 보니까 뭐 연어 케이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돈가스도 있고. 네, 맛있는 거 많아 보이던데요. 그 닭다리 순살 전골, 눈꽃 치즈 로제 파스타. 이럴 게 아니라 일단은 주문부터 하고. 저희가 지금 당장 먹고 싶지만 일단 촬영 끝나고 이제 포장해 가시는 걸로. 네, 일단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요.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작은 음식점 운영하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원래는 사장님이 두 분이신데, 오늘은 네. 혼자 나오셨어요? 남편이 네. 카메라 울렁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혼자 나왔습니다. 카메라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잘 못하시고 그러신가요? 약간 로봇가 된다고 저희가 평상시에 많이 놀리거든요. 네. 사실 지금 바로 앞에 계시거든요. 지금 거의 이렇게 감시하는 것처럼 지켜보고 계시네. 지켜보고 계시는데 네, 오늘 말씀을 좀 잘 해주시길. 네. 근데 이 가게를 언제부터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운영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저희 가게는 2019년 2월에 오픈을 했고요. 얼마 안 됐군요. 네, 이제 2년 반이 조금 넘었고요. 원래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요리를 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같이 키워가면 조금 더 시너지가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저도 이제 요식업으로 완전히 뛰어들어서 이렇게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남편분 그 이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저쪽에 보니까 한국 국제요리 경연대회에서도 상도 받으시고 상이 많아요. 예전부터 활동을 하셨네요.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조금 많고 요리를 잘 해서 상장이 조금 많아서 대상도 받으셨어요. 대상도. 네, 대상 금메달. 금메달도 따시고. 그렇군요. 이곳의 주력, 제일 메인 메뉴는 뭐예요? 방송에도 맛집으로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돈가스 크림파스탕이라는 메뉴가 있고 탕이요?
네, 저희 가게에만 있는 메뉴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집에서도 그러면 요리를 남편분께서 자, 잘 해주시나요? 이거는 제가 맞춰볼게요. 정답 안 한다. 안 한다. 아니 그런 크림 파스탕 뭐 이런 거 안 해주세요? 안 한다. 어때요? 보통 집 안에서는 요리를 잘은 안 하고 가게에서 해서 가져가는 걸로 여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많이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좀 더듬으셨어요. 많이 해줍니다. 많이 합니다. 그러면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남편이 주로 요리를 하고요. 저는 홀 서비스랑 그리고 이제 운영적인 부분을 네,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두 분이서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원래는 저희 둘과 그리고 직원이 항상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5인 체제로 가게를 연중 무휴로 이제 명절에만 쉬고 계속 문을 열고 장사를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현재는 남편과 제가 둘이서 월요일 하루는 문을 닫고 네.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2019년 2월부터 가게를 오픈하셨다고 하면 얼핏 생각하니까 우리가 또 코로나19 사태 그 즈음 아닌가요? 네. 1년을 딱 운영하고 나니까 네. 그 다음에 1월에 그쵸.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하시고 이제 뭐 안정이 될만 했을 때 네. 위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네, 그렇기도 하죠. 그럼 그 코로나 이전에는 분위기가 어땠어요? 저희는 근무 인원도 조금 있고 그리고 단골 손님도 워낙 많고 그래서 좀 항상 사람이 부쩍부쩍 많고 좀 가게 에너지가 넘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제 저희가 오픈하고 100일 때 뭐 자주 와주신 손님들이라거나 아니면 에피소드가 조금 있는 손님들께는 네. 뭐 상장을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뭐 같이 사진도 찍고 아니, 손님들한테 상장을 드리셨어요? 네, 저희가 드렸었어요. 그런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또 할로윈데이나 이럴 네. 때는 직원들 다 같이 재미있게 분장을 하고 분모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왁자지껄 재밌는 가게였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해도 이렇게 큰 대위기가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긴 네. 해요. 그때 다 왜냐하면 그랬어요. 금방 네. 지나갈 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길어야 3, 4월이면 없어 잡힐 거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 네, 뭐 집단적으로 감염이 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만 살짝 영향이 있었다가 좀 돌아오고 또 약간 영향이 있었다가 돌아오고를 반복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 이게 장기화가 되고 네. 네, 4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는 또다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9월부터 약간 위기가 오기 시작을 했고 조금 크게 위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으로 9시 시간 영업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11월 22일 날 이제 단계가 격상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일이 끝나고 직원들이랑 긴급하게 회의를 했었고 여러분 계세요. 그리고 잠깐 한 5일 정도 이제 가게를 오픈하고 처음으로 그때 쉬었어요. 하고 쉬어봤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오픈을 했는데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네. 이제 손님도 진짜 확연하게 줄었고 그리고 확진자도 너무 많이 늘어서 사실 올 초에 제가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닌데 약간 우울한 감정이 좀 많이 드는 시기가 있었어요. 무기력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가족분들 전화 오면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유튜브에 한번 그런 내용을 쓴 적이 있어요. 한참 지나서. 그랬더니 가족분들이 보시고 아 그런지 몰랐다 하면서 되게 속상해 하셨던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일반 식당도 사실은 지금 다 어려운데
주로 이제 술을 이제 파시고 네. 하는 주점 같은 경우에는 또 원래는 밤에도 활기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영업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네. 그 어려움이 가장 크실 것 같아요. 지금 하루에 한 몇 팀 정도 얼마나 손님이 오나요? 저희는 요즘은 주말이나 평일이나 큰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보통 한 10팀에서 15팀? 네, 그래서 이제 매출로 따지면 네. 사실은 예전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고. 절반도 아니고 절반 네, 이하.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근데 사실 자영업자들은 가게를 그만두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계약 기간이 다 있고, 네. 또 막 2년이 넘어가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들도 많고, 또 네,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또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비용이 또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만둔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자영업자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대출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편인가요? 물론 도움이 되긴 합니다. 도움이 되긴 하는데 사실 이제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생각을 한다면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변에 보면 되게 힘들고 열심히 하시는데도 금액을 수령을 못 하셨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서 네,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리가 앞에도 보니까 주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상권이었을 것 같은데 업체를 하는 사장님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사실 여기 주변에만 봐도 장사를 몇 개월 이상 안 하고 있는 점포들이 있어요. 저녁에도 문을 안 여는 점포들이 꽤 많고, 네. 뭐 최근에는 홍대에서 술집을 하시던 사장님께서도 이제 버티다 사장님 저는 도저히 힘들어서 정리를 했어요 하면서 연락이 오신 경우도 있고 다들 엄청 힘들어 하세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자꾸 힘든 얘기만 또 하다 보니까 또 계속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좀 노래 좀 불러주세요. 갑자기요? 고민 씨가 또 노래 한 곡 부르면은 또 분위기가 밝아질 것 같은데. 질 것 같아서. 아,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자, 시민 영상 특이점 두 번째 주인공을 거리를 만나볼 걷고 차례인데요. 아, 당연한 것들 친구를 만나고. 잘하시는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막 힘이 나거든요. 네. 정말. 네. 어쨌든 진짜 어서 빨리 종식되기만을 좀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 와중에서도 지난 겨울에는 또 사장님께서 직접 단골 손님들한테 네. 또 선물도 주셨대요. 볼펜을 또 선물로 이렇게 다 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넉넉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별게 아니라서 사실 그냥 작은 볼펜인데 연말인데 그때가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라 정말 연말 분위기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과 함께한 좋은 추억이 많습니다라는 문구를 적어서 손님들 이름이나 별명을 적어서 선물을 드렸어요. 야, 그게 뭐 작은 볼펜일 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사실 힘들 수 있거든요. 힘든 맞아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네. 요즘 같은 시국에. 근데 그 짧은 문구 하나가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같이 힘을 내보자 하는 그런 희망을 보는 그 작은 그 시선 하나가 네. 네. 모두를 좀 밝게 하고 웃을 수 있게 만드는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런 힘을 가지신 너무 것 좋게 같아서. 얘기를 아니요, 해주셔서 아니요, 진짜. 네. 아니, 저는 보여요. 여기 곳곳에 이게 희망이 떠다니는 게 맞아요. 보입니다. 가게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이 희망을 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마 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나면 아마 이곳에 예전보다 훨씬 많은 그 에너지가 막 넘쳐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같은 지금 상황에 놓이신 자영업자 분들에게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사실 저희는 그래도 가게를 이렇게라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상황이 많이 나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더 힘드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진짜로 힘든 상황이라 사실 어떤 말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건강이 최고니까 항상 네. 건강을 최우선으로 잘 챙기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저도 이제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다 힘내시고 좋은 에너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우리 사장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장사란 어떤 걸까요? 저는 소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저와 남편 둘 다 서울이 고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신림동에서 타지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주변 근처 사장님들과도 그렇고 손님들과도 그렇고 이렇게 주변에 계신 정말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 동네가 내가 진짜 살고 있는 내 동네구나, 내 터전이구나 라는 생각도 장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느끼게 돼서 소통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소통이다. 네. 앞으로 조금만 우리가 더 견디면 네. 네, 예전보다 더 활기를 띠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예. 네. 아,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엔 저희가 손님으로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나중에 이 상황이 다 좋아지고 나면 네. 저희가 팀이 모두 와서 여기에서 회식을 해보는 그렇죠. 좋죠. 네. 예. 파스탕 그거 한번 먹어. 예, 예. 1인 1그릇으로. 예. 네. 오늘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 문자로 주세요, 문자로. 네, 주세요. 네, 알겠어요. 네, 안녕하시죠? 공상핵입니다.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과일 장수고요. 2018년에 오픈하고 지금까지 쭉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일 장사를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 뭐 딱히 과일 장사가 아니더라도 혼자 자영업을 하려고 생각 중이시거나 이미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그냥 이것저것 솔직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지금 돈이 잘 안 벌립니다. 뭐 제가 하고 있는 과일 가게도 그렇고 뭐 카페를 비롯한 요식업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코로나에 물가까지 말썽입니다. 과일은 아니지만 대파가 6-7천 원이랍니다. 말 다 했죠? 여튼 뭐 혼자 일하면서 일확천금을 번다? 아니, 일확천금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엄청 만족할 만한 수입을 혼자 얻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참 힘든 일이에요. 한 명의 노동력으로 제한된 영업시간, 뭐 한 짧게는 8시간부터 길게는 12시간 정도 되겠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어떤 극적인 매출 신장이 일어나기는 힘들잖아요. 설사 일어난다 해도 한 명이니까, 한 명이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돈을 더 벌고 싶어도 못 버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판단을 하겠죠. 매출을 증폭시키기 위해 인원이든 공간이든 뭐 판로가 됐던 뭐 확장을 하거나 뭐 사업을 자동화 아니면 시스템화 시켜서 혼자 일하지만 마치 혼자가 아닌 것처럼 알아서 현명하게 일을 하겠죠. 근데 이건 똑똑한 사람들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도 혼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사업과 판매는 어찌 보면 동일시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전 착각을 한 거죠. 판매에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 사업도 당연히 잘할 수 있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진짜 천하의 평범하고 평범한 게 나는. 이건 자기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타이슨 아시죠? 복싱 괴수 마이크 타이슨. 타이슨이 한 희대의 명언 중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얻어맞기 전까지. 라는 게 있어요. 이 글귀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처음 하자보니까 알겠거든요. 무슨 객관적인 데이터나 시장에 대한 흐름이나 경쟁사에 대한 분석, 전략? 이딴 거 없어요. 저 집은 바나나를 2,000원에 파는데 나는 1,000원에 팔아서 손님을 끌어야겠구나. 아, 이딴 게 무슨 경쟁사 분석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경쟁사 분석이라고 다른 과일 가게 가격 알아보고 그랬어요.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 그거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는 비즈니스에 특화된 성격이고 확실히 남들보다 잘할 자신이 있다. 라는 착각은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기 전에 꼭 한 번은 하는 실수입니다. 이거 진짜 한번 해보세요. 장사 해보겠다는 사람 말려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과일 장사로 컨텐츠 몇 개 올리다 보니까 이따금씩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단 한 분도 야, 이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진짜 좀 잘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다들 자기는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질문 하나만 들어봐도 자기 미천이 다 드러납니다. 여기는 동네 수준이 어쩌고저쩌고, 상권이 어쩌고저쩌고,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잘못된 길로, 그러니까 제가 실수했던 생각들을 그대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선생님, 딴 장사는 몰라도요, 동네 수준, 상권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도대체 이 주변 아파트 가격이 뭐가 중요하냐. 제 지인들 중에 과일로 돈 잘 버시는 분들 보면 절대 과일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서 한다. 무덤 자리에서 한다니까요. 근데 잘 돼요. 왜 잘 될까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사실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 말이 그분들께 스며드는 느낌이 아니라 한쪽 귀로 듣고 다른 한쪽 귀로 질질질질 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맘 같아서는 나처럼 처음부터 실수하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무슨 업이 됐든 혼자 장사한다는 거 정말 잘 알아보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비록 제가 4년 장사한 신출랩이라 겪어야 할 일들이 더 많긴 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해본 바로 감옥도 이런 감옥이 없습니다. 물론 자본주의 경쟁사회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의 아픔은 감수해야죠. 근데 여기저기 연끌해가지고 빚까지 내고 목표한 바를 못 이루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때부터는 아픔이 아니라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섭니다. 현실은요, 잔혹합니다. 아무도 장사 안 되는 사장 신경 안 써줘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처음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수했던 것처럼 너무 핑크빛 미래만 바라보지 마시고 최악의 상황들도 꼭 함께 생각해보세요. 이 일은요, 1년은 열정으로 버틸 수 있고요, 2년차는 뭐 일상처럼 아주 익숙해지시겠죠. 그리고 3, 4년차부터는 호구지책이 될 수도 있어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부디 좋고 건강한 계획으로 진짜 돈 많이 버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요즘에 예전에 그렇게 욕하던 회사 선배가 그리워요. 만약 그가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진다면 얼굴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지금 기분이에요. 또 장사가 잘 되면 금방 태세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장사인 것 같아요. (30평짜리) 지하 보드게임 카페라는 게 작은 매장이잖아요. 구멍가게. 고정비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매달 700에서 900만원이 안 넘어요. 올해 코로나 여파로 3월, 4월, 5월, 8월 매출이 전부 그만큼을 못 넘었어요. 이윤이 아니라 매출이요. 9월이 된 지금 이미 2천만원이 넘게 적자인데 이대로라면 올해가 끝날 때는 코로나 1차 구제대출 받았던 3천만원이 그대로 빚으로 쌓일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자영업자분들 대부분 그렇겠지만 손해를 알면서도 그렇게 쉽게 그만둘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계약도 묶여 있고요. 전 물건 판매도 겸하고 있어서 재고도 너무 많아요. 상황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이 있는데 다 버리면 다시 재기할 비용이 없으니까. 아시죠? 하여간 대출도 받았고 적긴 하지만 저축해놓은 돈도 있으니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유지하던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요. 내일부터는 정리하는 수순을 밟기로 했어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그 과정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아, 그럼 카페 닫고 없어지는 거냐? 라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닫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안 망한 거네?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17년 하던 걸 갑자기 완벽히 폐업하는 건 엄청난 부담이에요.
당장 손해가 나도 버티면서 다음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죠. 기존에 하던 일을 하나하나 정리해고 하듯이 줄여나가야죠.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또 새롭게 할 일을 찾아야 하고요. 그나마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인프라를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순 없을까 꼼꼼히 따져봐야죠. 장사가 안 된다는 건 돈은 줄줄 셀 테지만 시간이 남기는 해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문 닫고 이제 안 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또 내일도 그대로 습관적으로 같은 일상을 살 테니까. 어설프지만 유튜버니까 영상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게 아닌 기록이라서 재미없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저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겠죠? 당장 내일은 뭘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있던 일을 없애는 작업? 아니면 새로운 일을 찾는 작업? 그런 생각들은 최근 며칠 동안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것보다 가장 처음에 해야 할 건 나를 챙기는 일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터지면 없던 생각도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쉽게 빠지는 게 자기 혐오. 멍하니 있다 보면 나 같은 망한 사람 없나 유튜브나 기사, SNS를 찾게 되고, 그러면 망했다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다들 자기가 무슨 어떤 재주로 코로나를 이렇게 극복하고 있다, 뭐 그런 영상들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이런 위기가 오기 전에 난 뭘 배워두고 뭘 준비했지? 열심히 일했지만 가끔은 편하게 쉬면서 단순하게 행복하려고도 했어요. 항상 순간을 살았지 크게 뭘 준비하거나 대비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위기로 몰았으니 죄책감마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원망할 대상이 없다 보면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지는데 남을 미워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다시 돌고 와 결국 비난은 나를 향하게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건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더 잘나지 못한 건 슬프고 열심히 대비 못한 건 아쉽지만 지금 여기 멈춰서 나를 탓해봐야 하나 좋아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리내서 몇 번씩 말해볼까 합니다. 나는 문제없다.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되었다. 나는 문제없다.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되었다. 나는 문제없다. 인생의 다음 장이 시작되었다. 과연 사람들이 찾는 맛은 무엇인가? 무엇이 어떤 맛에 사람들은 끌려서 어떤 분위기에 끌려서 커피집을 찾게 되는가? 중앙아메리카도 있고 남미도 있고 인도네시아 커피, 아시아계 커피도 있고 중국 커피도 있고 다양한 커피들을 한 50여 가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한눈에 보이니까 구입하기 좋겠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선택을 할 때 향을 많이 맡으십니다. 그래서 예, 좀 원하시면 좀 밖에 또 해드리고, 예.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은 이제 저희 추천액에서 많이 팔려나가죠. 녹지가 관련해 있는 커피가 케냐 스페셜티. 제가 이거 지금까지 본 커피 중에서 와, 이 커피는 정말 가성비가 좋다. (1873번의) 로스팅. 와, 매일매일 이렇게 로스팅 하세요? 거의 이틀에 한 번 꼴로 하고 매일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24번에서 뭐 한 15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10가지 종류의 커피를 하루에? 예, 10종류에서 13가지, 14가지 정도. 네, 지금은 핸드픽이라 해서
안 좋은 콩들을 볶기 전에 안 좋은 콩들을 고르는 작업이에요. 여기 보다 보면 뭐 벌레 먹은 콩도 있고 썩은 콩도 있고 또 이물질도 있거든요. 그럼 열을 머금었으니까 이제 저를 뺄 준비를 하세요. 이제 이 타이밍에서 커피가 향과 맛을 잡아내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맛을 뽑아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들은 연출된 맛을 할 때는 이제 소비자를 배제한 상태에서 나만의 커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비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국이어서 우리 네. 마스크 쓰고 촬영하고 있는데 네. 어렵잖아요. 네, 어렵죠. 어떻게 이제 극복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캘리그래피도 있고 또 그림도 2020년부터 그렸지만 또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노래도 공부하고 그리고 가끔씩 커피 책도 읽고 커피 관련된 뭐 핸드들이 맛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괜히 거의 뭐 완성 단계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좀 더 맛있는 맛을 만들기 위해서 책이 신간이 나온다 그러면 책도 읽어보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15잔 해서 전국의 커피 맛집들을 작가가 이렇게 취재를 해놓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한번 들어보고 과연 맛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해서 저희가 전국을 쫙 돌아다녔죠. 이 사진들은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다 찍은 것들을 프린트를 해놓은 겁니다. 직접 이렇게 다니면서 커피 공부를 하셨네요. 발로. 예, 그렇죠. 이 물줄기를 10년 동안 봐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원두 하나하나마다 담아주시는 스토리가 있어요, 보면.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한번 많이 200g이 많이 뭐 한 잔의 커피로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는 거 그거는 정말 멋있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TBS